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현재 원주 지역 기온 27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낮 기온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여기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 35도 선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햇볕도 아주 뜨겁겠죠. 자, 이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도 만들어지겠다고 합니다. 비해량은 5에서 60mm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또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이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옛 드라마 세트장을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도심 곳곳에 조성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원주시 박경리 문화공원이 이 박경리 소설 창작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또 어떤 행사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8월 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강원 도민체육대회가 최초로 분산 개최됩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올해 도민체전을 총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체육 26개 종목을 18개 종목으로 줄이고 또 어르신 위주의 종목을 별도 편성하면서 통합대회로 행사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GTX 연결을 위해서 원주시와 경기도 광주시, 이천, 여주시가 청와대를 찾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3일 각 지자체장들은 청와대에서 GTX 연결 필요성, 또 설치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GTX 연결이 향후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학계 등의 분석을 강조하면서 조속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9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도는 당초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제9회 박람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박람회에서 도는 1년 내내 박람회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메타버스의 특장점을 결합한 가상 전시관을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우천면 두곡리의 옛 드라마 세트장을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해서요. 이 공공, 문화,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미래전략과의 김석동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원의 이 드라마 세트장, 이게 10년 넘게 이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었는데, 자, 이번에 횡성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 사업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한 10여 년간 방치되어 왔던 구 드라마 세트장 28만여 제곱미터를 횡성 문화복합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 투자 방식에서 공공문화 관광시설 유치 용지로 기능을 변경하여 공공문화 관광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공모사업 및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와 강원도 교육연수원 행성분원, 행성문화목재 체험장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이 공간에 횡성군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반 시설 조성을 하고 외부 기관들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공공기관이 지금 수도권에 이제 추가로 더 들어서거나 또 새로 이제 신설되는 이런 기관들은 많이 있는데요.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지역에서는 이제 미리 그 공간을 확보해 놔야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공간을 확보해 놔야만 유치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하는 기관들을 유치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미 유치가 이루어진 기관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또 강원도 네네.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또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등인데 먼저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이게 어떤 공간입니까? 예, 서울시에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그 5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네. 약 428억 원을 투입을 해서 박물관, 미술관을 갖춘 개방형 통합 수장고로 서울시의 보물이라든지 유물, 또 청경자 화백 미술품 등 약 37만여 점을 수장하거나 이제 밖에 전시하는 그런 공공문화 공간입니다. 네. 그 요즘은 이제 수장고라 하더라도 일부 시설을 개방을 해서 일반인들이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예. 특히 조선시대 유물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에 전시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 군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서울시가 소장하고 있는 유품과 유물들 또 미술품 등이 전시하는 어떤 공간으로 횡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규모도 크군요. 네,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왜 서울시 관내에 안 만들고 횡성이 만든 겁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땅값도 비싸지만 또 그만한 규모를 갖춘 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 여건도 좋고 횡성이 이제 가깝다 보니까 저희 지역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로 이제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횡성 지역에서는 이 장소를 유치한다는 거 외에 또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 아무래도 이제 이리로 내려오면 또 여기에 상시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네. 또 일반 이제 일용직 근로자도 또 채용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단순 근로자들은 지역 주민들을 가능하면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요. 네. 또 직원들도 가능하면 이제 군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또 이 지역인 숙소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지역에 내려와서 그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전시된 목록을 또 관람할 수 있는 이 어드밴티지도 이제 또 횡성 국민들에게 함께 또 이제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또 하나의 또 관광 상품이 또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 분원인데요. 이 연수원 조성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강원도 교육연수원 행성분원은 교직원 정책, 교육 혁신 연수와 학부모 연수, 또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원으로서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네. 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2단계 사업으로 교직원 힐링 센터를 또 추가로 더 확장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연수원 이용객이 관내 숙박 시설이라든가 식당을 이용하고 또 횡성 호수길, 누지 체험장 등 지역 관광 자원 연계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이거 뭐 유치한 게 아니고 자체 사업입니까? 어떤 시설인가요?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얼마 전에 이제 확정이 된 사업인데요. 네. 약 2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교육시설이라든가 목재 놀이터, 잔디 광장 등 목재를 활용한 복합 체험 시설이고요. 네. 우리군은 체험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약 52억 원 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도비 45억 원을 확보를 하였고요. 네.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자녀부지를 또 활용을 해서 어린이 테마파크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러한 시설들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에 큰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 대부분 목재 체험장들이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군에서는 그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와 교육원 연수원 방문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기관의 그 사업 면적을 합해 보니까 한 12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세트장은 한 28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예. 아직도 16만 제곱미터 정도 여유가 있는 건데 아까 예, 말씀하신 뭐 추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죠. 현재도 뭐 한 80% 가까이 이제 분양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서울시 문화자원센터도 지금 이제 이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 가지고는 모자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교육 연수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힐링센터를 추가로 또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린이 테마파크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을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드라마 세트장 부지는 충분히 이른 시일 내에 전체가 다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드라마 세트장 뭐 사실 언제부터 이게 좀 골칫거리였는지 뭐 그걸 따져보면 너무 길고요. 예. 아무튼 이 골칫거리였던 그 부지가 이렇게 정말 활용도가 높은 부지로 재탄생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도 모자라서 뭐 제2의 또 문화복합단지 조성도 현재 또 계획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설립을 원천 배제한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공공기관 유치와 각종 공모사업 등에 대비해서 개발 용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행성문화복합단지와 연접한 지역에 27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반 시설 또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접근성 확보인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높은 또 점수를 받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KTX 횡성역과 또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도로 신설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반 조성은 현재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KTX부터 그 문화복합단지 제2문화복합단지 제1문화복합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지금 발주한 상태고요. 네. 기존의 제1문화복합단지에도 이제 그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각종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들은 내년까지 모두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확인을 하니까 참 좋네요. 네. 예, 이 복합단지가 운영되었을 때 지금 기대 효과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요? 우리 이제 복합단지가 운영이 되면 아마 한 연간 20만 명 이상 관광객 방문이 예상이 되고요. 식당이나 숙박시설 이용 등으로 연간 한 40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또한 1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우리 군의 미래 발전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2차 복합단지는 약간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만은 1차 현재 그 드라마 센터 부지를 활용한
이 사업은 뭐 내년 내후년 정도면은 거의 다 정리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내후년까지는 이제 수장고 서울시 수장고가 이제 완료가 될 테고요. 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이제 2025년까지인데요. 아마 2025년까지면 아마 90% 이상 이렇게 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다른 또 이제 기관들 유치가 또 여기에서의 중요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가능성 있는 뭐 어떤 기관들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러 군데서 몇 군데서 문의는 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 그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드라마 세트장만 놓고 봤을 때 28만 제곱미터 정도에서 한 반 정도 채워졌거든요. 예, 나머지 반도 다 채웠다는 소식 좀 빨리 좀 저희가 전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연결해서요. 어떻게 채웠는지 얘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내에 연결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미래전략과의 김석동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해 봤을 때 이 원주시가 상당히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이 조사가 되었었죠. 아무래도 지형적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차단숲을 좀 더 확장해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세먼지 차단숲. 의도는 알겠는데 뭐 기존에 뭐 공원도 있고 뭐 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도심 내부의 공기 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나무 줄기와 가지, 이파리 등의 접촉면을 최대화해서 원래 숲이 갖고 있던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극대화한 기능적인 숲입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에 문막 반개산업단지 인근에 숲을 조성했고요. 올해 3월에는 우산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각각 2헥타르 규모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습니다. 저도 그냥 미세먼지 차단해주는 그냥 나무 많은 공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일반 공원이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열리는 유실수나 단풍이 진하게 물드는 나무와 같이 경관적인 아름다운 나무 위주로 심습니다. 그러면서 산책로도 만들고 볼거리도 제공하거나 간단한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정말 말 그대로 숲입니다. 숲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산업단지나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시의 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병철 공원녹지과장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는 것은 저희가 식물의 생리적 기능과 모양, 그다음에 숲의 구조적 구성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확산을 차단하고 양질의 공기를 공급해서 그 미세먼지를 흡수해서 농도를 저감하는 숲을 말합니다. 일반 공원에는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수종을 주로 식재하는 반면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시에는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능력이 높은 수종으로 이제 식재를 합니다. 이러한 수종에는 긴 시간 동안 잎을 가지고 나무 높이가 높고 가지와 나뭇잎의 밀도가 높은 수종을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습니다. 보통 면적의 40에서 60%의 시설물을 일반 공원에 설치합니다. 반면 이제 미세먼지 차단 숲은 숲이라는 그 기능을 갖춘 곳이라 면적의 대부분을 그 수목 식재하고 있고요. 헥타르당 800에서 1800본의 그 수목 식재를 통해서 대기 정화 기능에 좀 더 중점을 갖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차단 원리 좀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또 그 밖에 다른 기능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숲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개념을 알기 전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목피 부분이나 나뭇잎에 미세먼지가 흡착되고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게 하는 원리인데요. 이 효과는 숲 조성 전과 비교했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를 40%가 넘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주변에 숲을 조성하게 되면 가드레일의 역할도 해주고요. 운전자의 시선 유도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은 숲을 보면 굴곡이나 땅의 고절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전자가 멀리서부터 도로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소음을 75%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 여름의 평균 온도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많게는 7도까지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숲의 효과에 대해서 이병철 과장의 목소리로 이어듣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연구한 바로는 그 1헥타르의 숲이 연간 총 168kg에 달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도심 대비 도시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5.6%가 낮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40.9%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기의 정화는 도시숲을 이루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뭇잎 등 그 표면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등을 흡수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리를 보면 먼지가 이제 그 나뭇잎에 활착을 해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거를 비가 오고 씻겨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저감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도시숲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공익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그 폐철도를 활용한 바람길 습도 조성 예정인데요. 자,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서요. 미세먼지 차단은 물론이고 정말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또 원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경리 문학공원이 2021년도 박경리 문학 선양 행사의 하나로요. 박경리 소설 창작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경리 문학공원의 정혜원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박경리 소설 창작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소설 창작 아카데미 어떤 행사입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박경리 선생님이 소설가시고 대작 토지를 남겼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창작 교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소설 창작에 의미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작하는 방법이나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설 창작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소설 쓰기를 배울 수 있는 행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강사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예. 어떤 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 이서진 소설가님이신데요. 예. 김만중 문학상도 받으시고 진주신문 가을분야에도 수상하셨고 예. 또 원주 문학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셨고요. 작품도 여러 편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원주에 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는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서진, 배우 네. 이서진과는 이제 동명이인일 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자분이세요. 예. 아, 여자분이시군요. 또. 예. 이 창작 아카데미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예,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 인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이번에 또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선착순 20명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줌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줌으로 하면 더 많이 신청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생각 중이고 다시 조금 더 신청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기준으로 이제 20명이고 이것을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졌을 때는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럼 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9월 7일까지라고 제가 그 보도자료 냈는데요. 예.
사실은 너무 빨리 소식을 알고 지금 거의 찼어요. 예. 뒤에 몇 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소설 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저희 오늘 이 방송이 그럼 구문 내는 겁니까? 네? 구문인가요, 이제? 다 찼는데 이제 소개 드리는 아니, 건가요? 다 차지는 않았고요. 조금 뒤에 몇 분. 예. 아직은 참여 신청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총 12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소설 창작 아카데미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소설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주제, 배경, 인물, 뭐 플롯 이런 것까지 이런 이론부터 시작해서 직접 이제 소설을 창작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함께 하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날, 코로나19로 정말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생활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경리 문학원의 정혜원 소장이었고요. 자, 8월 5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